속도, 가속도,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속도, 가속도, 거리 이렇게 세 가지. 일단은 요 속도, 가속도, 거리 단어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수직선상의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점이 수직선상에서 이제 앞뒤로 양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때 시간마다 위치가 있을 수 있고, 움직이는 속도가 있을 수 있고, 움직이는 방향이 있을 수가 있고, 움직이는 거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런 거를 이제 t에 관한, 시간 t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고, 이렇게 수직선상 위에서의 움직임도 있지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공을 던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비스듬한 움직임은 수학에선 다루지 않는다. 물리에서 다루죠. 이렇게 쏘면 막 이제 위로 갔다가 막 옆으로 가고 막 쪼개가지고 힘. 근데 우리는 위아래 아니면 좌우 두 가지만 다룹니다. 여기다가 이제 내신 특유의 이제 뭐 트랙을 돈다든지 약간 이런 형태들도 있긴 한데 여러분이 지금은 볼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위치 개념이 여기서는 정의역 자체가 항상 시간입니다. 시간. 정의역은 시간이 되고 변수로는 t를 사용해요. 그 t라는 시간에 대해서 위치라는 것을 수직선 x축 위에서 나타내다 보니까 위치를 보통 일반적으로 x라는 어떤 문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냥 ft라고 줄 때도 있고 다양한데 이제 x라는 기호를 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fx가 있고 f'x가 있었듯이 이쪽에서는 위치가 이것에 대응되는 xt가 있고 x't가 있겠죠. 근데 x't를 우리는 좀 특별하게 vt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이제 속도라고 부릅니다. 속도라고 부른다. 어떤 시간 t에서의 위치를 t라는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t라는 순간에 순간적인 변화율, 즉 순간 속도를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미분한 형태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f에서는 한 번 더 미분한 형태를 쓰지는 않지. 근데 한 번 더 미분하면 이제 요렇게 씁니다. 미적분 투가면 배우는데 2개 도함수라고 불러요. 이게 그냥 도함수, 이게 2개 도함수, 한 번 더 미분하면 3개 도함수, n개 도함수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그래서 x't가 한 번 더 미분이 되면서 v't가 될 거 아니야? 요거를 우리가 at라고 부르고 이것을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즉 가속도라는 거는 뭐냐면 속도가 얼마만큼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야. 속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속도가 현재 증가하는 중인지 감소하는 중인지. 그래서 속도의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속도의 증감. 속도 같은 경우에는 위치의 증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속도의 부호가 운동 방향을 결정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쪽에서 무슨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둥, 운동 방향이 서로 같다는 둥, 다르다는 둥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 무슨 이야기냐면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 이쪽 방향이 음의 방향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을 움직이고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을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반대 방향 딱 움직이면 속도가 운동 방향이 변하는 시점이 생기죠. 그때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되면서 부호가 이제 달라지는 그런 순간들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라는 녀석이 이 속도, 가속도, 거리 단원에서는 이전 단원의 도함수에 대응되는 녀석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고 문제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어지게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요거 꼭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하는 방식은 이쪽이고 그 다음에 속도를 적분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다시 위치가 되겠죠. 다만 적분 상수가 필요하겠지. 보통 이 적분 상수는 어디서 얻어내냐면 처음 위치라는 표현이 나와요. 처음 위치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뭐 꼭 처음 위치를 줄 필요는 없지. 그냥 뭐 1초에서 위치를 준다든지 어쨌거나 뭔가 특정 위치를 하나를 주면 대입해서 우리가 적분 상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고 속도를 정적분을 하는 경우도 있죠. 속도를 정적분을 하게 되면 속도의 부정적분인 x에다 서로 놓고 빼면 되니까 xb-xa인데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선 단원에서 했던 거랑 이제 용어만 좀 달라지지 실제로 하는 것들은 동일해요. 여기다 한 가지가 더 있지. 우리가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적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총이동거리라고 부른다고. 그래프 기준에서는 둘러싸인 넓이 개념이고 VT로 둘러싸인 넓이의 개념이고 어떤 점의 움직임 입장에서는 총 이동한 거리의 개념이라고. 총 이동한 거리의 개념은 방향성이 있다 없다. 방향이 딱히 있지는 않다. 내가 양의 방향으로 10, 음의 방향으로 10만큼 갔으면 위치의 변화량은 0이지만 총 이동 거리는 10 더하기 10이 된다고. 그냥 내가 소모하는 열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이건 무관하게 소모량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쪽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서 풀어가는 것들입니다. 사실 속도가 속도 거리 파트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용어에 대한 정리만 잘 되시면 금방금방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보다 좀 힘들어 하더라고. 속도가 속도 파트가 잘 안 되는 거는 속도가 어려서가 아니라 앞선 단원들이 이제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건데 사실 개념상 이것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속도는 이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 속도가 속도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풀어보고 뒤에 요 변화량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복사를 잘못해서 필수 예제 1번이 8-1번이 오른쪽에 가 있죠. 상관은 없죠. 필수 예제 8-1번 보겠습니다. 8-1번.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지상 35m의 높이에서 매초 30m의 속도로 초속 35로 위로 던졌죠.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밑줄. 진짜로 던질 필요는 없는데. 뭐지? 자, 그 높이는 이렇게 식을 표현을 한대요. h는 35 더하기 30t 빼기 5t의 제곱. 자, 지금 현재 이 식은 뭐냐면 위치에 대한 식인 거야. 위아래에 대한 위치인 거죠. 자, 돌을 던진 후 2초 후에 그 다음에 4초 후에 동그라미 속도를 구하시오. 지금 주어진 높이는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와요. 그래서 미분을 해서 속도를 구해 줍시다. V는 30-10t 나오죠? 잘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10인 이유가 있어. 왜 정확히 마이너스 10이냐면 우리는 지구에서는 중력 가속도가 이제 9.8인데 이제 9.8로 쓰는 경우도 있고 10으로 쓰는 경우도 있죠. 잘 보시면 밑에 유제는 4.9t제곱으로 돼 있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9.8이 나오는데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위쪽을 양의 방향으로 보겠다는 거야. 위가 양의 방향이면 아래가 음의 방향이죠. 중력 가속도는 어디로 작용해요? 지면으로 작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2일 때, 4일 때 갖다 대입해 보면 되지. 자, 2일 때는 10이고 플러스 10인 거고 그 다음에 4일 때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플러스 10과 마이너스 10의 차이는 뭐야? 플러스 10은 위쪽으로 움직이는 도중이었고, 그러다가 3초일 때 딱 멈췄다가 4초가 되면서 아래로 내려오는 도중이라는 거죠. 아래로 내려오는 중으로 아래로 10만큼이라는 거에서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얘는 이제 위로 10, 아래로 10. 방향이 다르다. 방향이 반대다. 그 다음에 2번. 이 돌이 밑줄 땅에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진다라는 거를 너네가 해석한다면 뭐라고 봐야 돼? 누굴 봐야 되는 거야? 위치를 봐야 돼? 속도를 봐야 돼? 가속도를 봐야 돼? 당연히 위치를 봐야 되겠지. 위치가 얼마인 거야? 위치가 0인 거죠. 왜냐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에 대한 이야기니까. 는 0 해서 t 값을 구한다고. 언제 0 되니? 내 생각에는 3일 때가 최대니까 한 5 정도? 5 어때? 5 약분하면 아니나 다를까? 안 맞네요. 5로 약분 7? 7 어때? 7? 7? 근데 음수가 되면 시간이 음수가 되긴 어려우니까. 근데 마일일 때가 성립하긴 하지, 그지?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로 나머지 하나를 찾을 수 있다, 그지? 곱이 얼마냐면 7이죠. 마일이 실근 하나인 걸 찾았으니 플러스 7인 게 나머지 하나의 실근이겠지. 자, 너가 t가 0이 되는 순간이 요게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은 t는 마이너스 1이거나 7인데 시간이다 보니까 음수는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7인 순간에 뭘 구해달라? 문제에서는 속도를 구해달래요. 즉 7을 여기다가 대입한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도 가속도 문제는 문항에서 나온 표현을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 도대체 땅에 떨어질 때라는 것은 뭘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가?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죠. 자, 3번.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동그라미 높이를 구해라. 그럼 일단 최고 높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야? 애초에 뭐야? 그냥 높이식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이 참수의 최대값 구하라는 소리 아니야? 당연히 대칭축일 때겠지. 대칭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속도의 관점에서는 어떤 상황이야? 내가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순간적으로 멈추는. 언제? 속도가 0일 때. 얘 입장에서는 극대가 될 때. 그죠? 그러니까 t가 3일 때. 대입하시면 최대값이 나오겠죠. 대입하면 그냥 나와요. 그 다음에 돌을 던진 후부터 땅에 떨어질 때까지 밑줄 평균 속력,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평균 속도를 말하는데 사실 평균 속도는 요 시간의 변화량, 말 그대로 평균 변화를 구하라는 거예요. 평균 변화. 평균 변화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려면 얘가 아까 언제였어? 7이었지, 7. 그러니까 7분의 요 변화한 위치가 있을 거 아니야? 얼마만큼 변화했어? 35에서 던졌거든? 마지막에 얼마가 됐어? 땅에 떨어졌다는 거는 위치가 0이 된 거야. 그러니까 분자는 뭐가 들어가야 돼? 0 빼기 35 이렇게 들어간다. 7에서 아까 0을 뺐듯이. 이게 시간의 차이, 이게 위치의 차이인 거죠. 마이너스 5가 된다. 넘어간다. 응? 근데 평균 속력이라는 개념을 잘 안 쓸 텐데? 답이 이게 맞을 텐데? 내가 이 답이 뭔지는 몰라.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평균 속력으로 가려면 되게 불편하죠. 이거를 총 이동 거리를 나눠야 되나? 평균 속력이면 총 이동 거리를 나누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속도 가속도 단어이잖아. 그래서 총 이동 거리 개념이 안 나와요, 여기선. 이거는 적분 파트 가야 나오기 때문에 아마 여기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유제 8-1번 뭐 이런 것도 다 비슷비슷하죠. 필수 예제 8-2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고 해석을 해보세요. 얘 같은 경우 이제 속도 그래프죠. 속도 그래프. 속도 그래프라는 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어떤 도함수의 그래프를 준 것과 비슷하다. 이에서는 미분이 안 된대.
성경이 그래서 여행 어디로 가기로 했다고? 싱가포르 가면 뭐가 있어? 싱가포르에 그거 있잖아. 머라이언. 그거 약간 굿즈 팔고 그러는데. 재경이한테 내가 일러도 돼? 뭘 큰일 나. 에이, 재경이 공부해야지. 아직까지는 가고 싶을 수 있지.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 후폭풍이 가능한 수준이라니까. 중학교까지는. 고등학교 때 되면 이제 감히 갈 엄두를 잘 못 내요. 가봐야 한 1박 2일? 진짜. 많이 가면 이틀? 학원 다 쉴 때? 근데 만약에 학원을 한 3, 4일 이상 쬐다. 특강 기간에. 막.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많이 힘들죠. 자, 보겠습니다. 갈 수 있을 때 가세요. 내가 봤을 때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자, 기억번. A1은 0인가? A1은 0이냐고 물어보는 거는 이제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는 거죠. 왜냐면 얘는 속도 그래프고 속도의 도함수가 가속도니까 너의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가? 맞아, 틀려? 맞죠? 왜 틀려? 이거 지금 뭐라고 그랬어? 2를 제외하고는 얘가 미분 가능하다 그랬잖아. 이거 우미분계수 얼마야? 0이지. 미분 가능하다는 건 좌미분계수도 0이라는 소리잖아. 여기 매끄럽게 이제 딱 접하고 있다라는 건데. 당연히 이래서 미분계수 0이죠. 기억번 참입니다. 뭘 절레절레야. 자, 니은번. 0부터 3까지 속도는 아니지 가속도는 연속이다. 어때? 그럴까? 아니죠. 왜? 여기서는 가속도가 0이지. 근데 너의 오른쪽에서는 가속도가 음수지. 근데 여기가 뾰족하기 때문에 미분 불가라는 건 도함수가 불연속이라는 얘기예요. 너의 속도 그래프에 해당하는 A가 불연속입니다. 어디서? 2에서. 그래서 니은번 옆에다가 2에서 불연속 써주세요. 니은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번. 0부터 1 구간 0, 1에서 y는 at의 그래프는 y는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y는 k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어디로 0부터 1이라고 그랬죠? 그럼 봐봐. 지금 0부터 1에서 at가 k인 t가 적어도 두 개는 있다는 소리야. 그지? 근데 a라는 거는 속도의 도함수, 미분계수예요. 그러니 나는 이 속도 그래프를 보고서 0부터 1에서 뭘 써달라는 거냐면 평균값 정리를 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균값 정리. 그러면 0일에서 평균값 정리를 써보면 0일 연결한 기울기 있잖아. 요거. 얘랑 어때? 지금 이거 접선 같은 거 있고 이거 접선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정확히 몇 개 있어? 2개 있죠. 그래서 디귿번은 참입니다. 쉬운 문제 아니에요. 쉬워 보이죠?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너네가 이런 그래프 보면서 평균값 정리로 해석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선지 중에서 디귿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시각에 대한 함수의 순간 변화율 나와요. 그래서 순간 변화율 설명 좀 하겠습니다. 그쵸? 오늘 개념 설명할 거 오늘 수업 내용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가 시간에 대한 변화율. 자,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뭐냐면 우리가 수직선상의 움직임에 대한 속도가 속도 파트는 뭐였냐면 어떤 점의 위치를 특정 시간에 따라서 관찰을 한 거야. 그죠? 위치라는 요소를 관찰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위치가 아닌 다른 다양한 물리량을 관찰합니다. 세 가지 정도를 관찰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뭘 관찰하냐면 길이, 두 번째는 넓이, 세 번째는 부피를 관찰합니다.
풀이하는 방식은 아주 심플해요. 첫 번째,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입니다. t에 대한 식으로 표현. 두 번째, t로 미분. 세 번째, 특정 시간 대입. 이게 이제 어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는 과정이야.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6이고요. 여기가 4예요. 근데 1초마다 이쪽은 모서리의 길이가 1씩 늘어나고 있고 이쪽은 모서리의 길이가 2씩 늘어나고 있대. 이렇게. 그래서 이쪽은 초당 2, 이쪽이 초당 1씩 늘어나고 있대요. 그랬을 때 5초인 순간 넓이의 순간 변화율은 얼마인가? 이렇게 딱 물어본다고.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넓이를 t로 표현을 하는 거야. t라 함은 5초인 순간을 보고 싶으면 우리는 t초인 순간을 보고 싶은 거예요. t만큼 시간이 지난다고 했을 때. 그럼 가로 길이가 지금 초당 2씩 늘어나고 있고 세로는 1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t초가 지나가면 가로는 6 더하기 2t가 되겠다. 맞아요? 세로 같은 경우에는 4 더하기 t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식이 뭐냐면 t초인 순간의 넓이를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얘는 t 값에 따라서 점점점 커지는데 이것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t에 대한 어떤 순간 변화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럼 미분을 한다고. 자, 전개해 보시면 2t 제곱이니까 4t, 8t, 6t, 14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 마지막에 특정 시간인 5를 대입하시면 S 프라임 5는 슉슉 34가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은 뭐 34다.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선생님 뭘로 예를 들었냐면 넓이로 예를 든 거고 선행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여기서 이제 맨날 그거 있어요. 전봇대 아래서 사람이 존나 걸어가고 막 그림자가 길이가 변하네 마네 막. 일단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모든 문제집과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의 대다수의 학교에서 적어도 한 번 이상 시험에 출제했던 대표 문항이지만 사실 시간에 대한 변화율은 불행히도 수능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내신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넓이 했으니까 부피 하나 해봐야겠죠? 자, 성현 선생님 뭐 그릴 것 같아? 아니? 그렇죠. 우리 신석기 시대에 발견했던 자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에다가 이제 물을 채우는데 물이 초당 이제 얼마만큼의 속도로 이제 차올라 가는지 이제 모래 지형이기 때문에 모래에다 딱 꽂아놨죠. 그래서 꽂아서 서 있고 그래서 물을 이제 들이붓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요 가로 길이가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가로 길이가 예를 들면 한 10 정도 이만큼은 얼마 할까? 30 하겠습니다. 자, 요런 상태인데 물을 붓기 시작하는데 수면에 높이가 매초 2cm씩 증가하는 중이에요. 사실 수면의 높이가 매초 2씩 증가한다는 거는 물을 붓는 양이 갈수록 늘어난다는 소리야. 그지? 왜냐면 초반에는 조금만 부어도 2가 올라가지만 갈수록 반지름이 넓어지기 때문에 2씩 증가하려면 많은 부피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붓는 물의 양이 일정하지가 않아. 높이가 일정해요. 자, 이 상태에서 이때 수면의 넓이가 얼마 할까? 36파이
인 순간 부피의 순간 변화율은 얼마인가? 자, 예컨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아까랑 일단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일단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요 도형을 잘 잡아서 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특정한 시각을 주지 않았죠. 특정한 시간을 준 게 아니라 수면의 넓이가 36파이가 되는 그런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럼 도대체 수면의 넓이는 언제 36파이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지? 근데 높이와 넓이, 수면의 넓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자, 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내가 들이붓는 요 높이가 있어. 높이는 몇 초 2씩 증가하니까 t초인 순간에는 이만큼이 2t가 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죠, 그죠? 너가 2t가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 수면에 반지름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되면 될까? 얼마로 나와야 돼? 3분의 2t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뭘 쓰냐면 도형의 닮음을 써요. 높이 대 가로가 너 대 너가 3대 1이다. 너도 3대 1이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높이도 표현이 됐고 반지름도 표현이 됐으니 부피가 표현이 가능하지. 부피는 너의 제곱 9분의 4 t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부피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할게요. v 프라임은 얼마가 되냐면 3이 곱해지면서 9분의 8 파이 t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9분의 8t 3승인데 3분의 1 이제 날라갔어요. 3 미분하면서. 자, 마지막으로 t를 대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수면의 넓이가 36파이라는 소리는 반지름이 얼마인 거냐면 6인 순간이잖아. 너가 6인 순간이자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얼마야 t는? 얼마 나와요? 9 나오는 거 맞아? 그지? 즉 9를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한다. 즉 얼마예요? 부피의 변화량은 72파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사실 재밌는 거 알려줄까? 사실 이 72파이는 너를 곱한 값이에요. 왜 그럴까? 어차피 여기서 순간적으로 지금 변화하는 양은 이런 모습 아니겠어? 이렇게? 그지? 그 순간에 넓이 곱하기 세로 방향의 변화율입니다. 사실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TMI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줄 아시면 된다. 됐죠? 끝입니다. 뭐가? 요거? 서로 수직한 방향일 때는. 저런 건 잘 안 됩니다. 이것도 되긴 돼. 왜냐면 얘는 사실 왜 34냐면 초당 2 곱하기 이쪽으로 2 커지는데 얘가 원래 4니까 2 곱하기 4 더하기 초당 1인데 원래 얘가 이쪽이니까 6 곱하기 1 6 곱하기 1 맞나? 약간 이상한데? 아, 그리고 여기 얘네끼리 또 곱해야 되는구나.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얘는 그러면 안 돼요. 이 부분이 또 추가로 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때나 쓸 수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여기 나오는 무슨 점피가 뭐 움직이네 보이네 뭐 모르셔도 되고 유제 8-3번 한번 보겠습니다. 8-3번 해볼게요. 자, 내가 할게. 유제 8-3번. 점피는 원점을 출발해서 밑줄 몇 초 3의 속도로 점 Q는 원점 5를 출발해서 밑줄 몇 초 2의 속도로 y축 위를 양의 방향, 얘는 x축 위를 양의 방향. 직선 PQ는 y는 xy. 교점을 R이라고 한다면 선분 OR의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달래. 어느 시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냥 순간 변화율을 물어본다는 거는 너는 선분 OR이라는 길이의 순간 변화율은 상수함수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지금 여기가 2t 여기가 3t입니다. 자, 여기가 여기가 p고 여기가 q예요.
자, 이런 상태. 근데 QR과 Y는 X가 만나는 거죠. 너랑 Y는 X가 만난다. 그럼 어쨌거나 나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 닮음을 쓰셔도 되고 뭐 그냥 선생님 절편식 쓰겠습니다. 절편식 써보시면 2t분의 x 3t분의 y는 1 이렇게 되죠. 근데 y는 x니까 똑같이 널 x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x분의 1 1 2t 3t 더하면 얼마야? 6t분의 5 나오나? 이렇게 돼 있죠. 5분의 6t가 돼 있죠. 5분의 6t가 됩니다. 5분의 6 t, 5분의 6t.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요 OR이라는 선분의 길이는 이만큼인데, 그럼 너가 넣으니까 5분의 6 루트 2t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너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냥 5분의 6 루트 2라는 상수의 값을 갖는다고. 답이 그냥 5분의 6 루트예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유제 8-4번 여러분이 한번 해볼까요? 유제 8-4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방학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이번 주 지나면 설이고 설 지나면 일주일 있으면 또 금방 개학을 하는 보람찬 방학이었나요? 별로 그렇지 않았나요? 나름대로 겨울방학 시작하면서 야심차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을 법도 한데 성현이는 어땠어? 그래도 괜찮았어? 미적2 거의 끝났나 이제? 아직 안 끝났지. 그 뭐 120문제가 막 숙제 내줬잖아. 그거 언제까지야?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래도 미적2까지 하면 다 한 거니까 기하가 남아있긴 하지만 8-4번도 문제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다리를 벽에다 기대 놓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밑면을 당긴다는 건 사다리가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이는 거는 아니야. 기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다리 이렇게 기대 놨으면 이렇게 당겨진다는 얘기예요. 내려오죠. 사다리 기댄 상태에서 이지랄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이거 아니에요. 내려오지 않죠. 그러면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관계식 잘 세우면 되겠죠. 누가 봐도 피타고라스 정리 쓰겠죠. 자, 그림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제 벽이 있고 사다리가 기대져 있는데 이렇게 당겨가는 거죠. 쪽으로 당겨가는 중이고 근데 이쪽 방향으로 10, 2씩 초인가? 초당 전체 길이는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50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를 센티미터로 마지막에 통일을 할 거고. 그럼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12t가 되겠죠? 이만큼이 x인데 우리가 요 x라는 길이는 500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되겠지? x제곱은 500의 제곱 빼기 12t의 제곱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루트를 취해봤자 여러분은 루트가 포함된 형태를 미분할 줄을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x라는 거를 그냥 ft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너네가 현재 f는 모르지만 ft의 제곱은 알아. 얘는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 1, 2, 3, 4 이 상태로 이 상태에서 양변을 미분할 줄은 안다는 거야. 왜? 얘는 f 곱하기 f니까 곱의 미분법 쓸 수 있거든. 2 ft f't는 얼마나? 마이너스 288t가 나와요. 짠! 이렇게 나오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아래에서 벽까지의 거리가 3m일 때, 즉 요게 300인 순간을 찾고 싶어요. 이걸 하고 싶은 거지. 즉 12t에다가 300을 넣고 싶은 거야. 자, 그럼 너가 300일 때 높이는 얼마야? 500, 300, 400이지. 즉 그 순간에 이 값은 400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12t가 300이기 때문에 t는 얼마냐면 3으로 나누고 4로 나누면 t는 25예요. 이렇게. 즉 여러분이 계산해야 할 것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즉 문제에서 요구하는 f't는 마이너스 288 곱하기 25 나누기 800이 된다는 거지. 800분의 근데 25 곱하기 4가 100이잖아. 그럼 4로 나누면 72 되나? 이렇게 되지? 얼마나?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가 된다? 마이너스 9가 된다. 내려오는 속력인 거니까 9cm per 초인 거죠. 답은 9cm per 초가 된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 왜냐면 식이 깔끔하게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미분한 게 독특하죠. 저렇게까지 막 잘 안 나옵니다. 자, 넘어갑니다. 뭐 해볼까? 유제 8-6번 한번 해볼까요? 8-6번 하고 고무풍선 1개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8-6, 8-8 아닌가? 쉬기엔 너무 빠른가? 왜죠? 왜 아니죠? 왜 맞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까 복사한다고 5분 더 걸렸잖아. 5분 편안하게 놀았잖아. 1분. 뭐 풀라고 그랬어? 8-6번 풀어보니 아닌가? 8-6번. 유제 8-6번. 선생님이 요새 이상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어제는 뭘 봤냐면 감정은 어떤 특정한 감정은 생기고 나서 30초가 지나가면 사실상 그 감정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30초. 그 이후에 그 기분 예를 들면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순간적인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 감정이 이제 유발되고 그 이후에는 그 기억에 의해서 다시 그 감정이 되살아나고 또 기억에 의해서 되살아나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실제로는 30초 정도밖에 안 간대요. 어떤 좋은 기억이든 뭐 나쁜 기분이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네. 약간 이런 거 있지 않니?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열받고, 막. 또 혹은 그 순간을 떠올리면 되게 막, 아, 그때 진짜 재밌었지, 뭐 즐거웠지, 약간 이런 식의.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그런 감정이라는 게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한데, 그걸 이제 곱씹다, 곱씹다가 길어진다고 하더라고. 자, 보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은 매초 1씩 증가하고 있고요. 높이는 매초 1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 높이가 10일 때의 원기둥의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잠깐만. 그래? 그럼 원래가 3이고 원래가 10이라는 소리겠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원기둥이 있어서 우리가 높이 같은 경우에는 매초 1씩 줄어드니까 10-t가 되겠네요. 그리고 밑면은 3. 근데 1씩 증가하니까 3 더하기 t인 건가? 근데 이거 t 값이 없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는데? 이상한데? 뭐지? 부피가 이렇게 나오잖아. 3 더하기 t 제곱 파이 곱하기 10-t. 그럼 이걸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t에 관한 식이 나오는데 t 값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원기둥에 원래 초기 이걸 줘야 될 것 같은데 뭔가가 조건이 빠진 것 같아. 이거 뭔가가 조건이 정석책 있는 사람 거기 있다. 바로 옆에. 저거 아니야? 아 그래? 성혁 빨리 찾아줘. 8-6번에 빠진 조건 찾아주세요. 조건이 빠졌습니다. 내가 봤을 땐. 이대로 풀 수가 없어요. 아니면 답이 그냥 이거 미분한 거거나. 근데 그랬을 것 같진 않고.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왜? 똑같아? 진짜? 그래? 근데 밑면이 처음에 얼마인데 증가하고 감소한다는 거야.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래? 이상한데? 그럼 높이가 처음에 얼마다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지? 원래도? 뭘까? 그러니까. 성현아, 그래서 이거 답 한번 봐줄 수 있어? 얼마? 아, 답이 그냥 51파이야? 이상한데. 그래? 그러면, 이건 이렇게 가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어쨌거나 반지름이 3이 되고 높이가 10이 된 거잖아. 그러면 원래 반지름이 있다고 치면 R에다가 T를 더했는데 3이 됐고, 그리고 높이 H에다 T를 뺐는데 10이 된 거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반지름은 3? 맞나? 그때의 t인 건데. 근데 약간 이상한데? 일단은 그러면 이렇게 가보자.
너가 처음에 근데 얘를 뭐해서 빼야 될까? 좀 되게 애매한데? 이걸 그냥 이렇게 쓸까? R 더하기 H는 13. 위아래 더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어느 특정한 t인 순간에 너가 3이 됐고 10이 됐다는 건데, 여기 t1이라고 놓을게요. 그냥 어떤 t가 t1일 때의 부피의 변화율, 문제 뭐 이렇게 냈어. 자, 그러면 처음에 반지름, 초기 반지름이 R이면 너가 R 더하기 이제 T인 거고, 여기가 H-T죠. 이 상태로 부피식을 씁시다. 그러면 파이 R 플러스 T의 제곱 곱하기 H-T. 이 상태에서 너를 미분하고 이걸 대입하라는 소린 것 같다. 미분해 봐야지. 미분해 보시면 곱의 미분법 쓰겠습니다. 2파이 R 플러스 T의 H-T 그 다음에 마이너스 파이 R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응? 어디? 어느 거? 이거? 이거? 요거? 이 앞에 곱했어요. 곱의 미분법 한 거. 너미분 곱하기 너미분 곱하기 너. 여기서 그냥 마이너스가 된 거고 얘는 2가 앞으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저걸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지금 3인 거고 얘가 10인 거고 얘가 3이잖아. 아 이렇게 풀라는 거네 그냥. 그럼 이거 얼마나? 60파이 나오지? 이거 얼마나? 빼기 9파이 나오네요. 오우 노. 그래서 답이 51파이가 나오는 에라이. 아 이것도 참 희한한 문제다. 넘어갑니다. 우리 8-8번 고무풍선 풀고 쉬겠습니다. 8-8번 풀어보세요. 고무풍선의 건널비가 몇 초? 4파이 cm 제곱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건널비의 증가하는 속도가 일정하고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순간에 부피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라. 건널비는 3분의 파이 r 제곱이 3분의 파이 r 3분의 4 파이 r 제곱. 어려운데 내가 할까? 이게 건널비의 변화율을 준 거라서 조금 불편하긴 하거든. 반지름으로 주면 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미분을 했을 때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반지름의 길이가 10일 때. 부피의 변화율. 잠깐만 뭔 소리야? 3분의 4파이는 저거잖아. 부피잖아. 이쪽이 3분의 4인데. 이렇게. 미안해. 요건 그냥 4파이 r 제곱이에요. 얘가 3분의 4파이 r 제곱. 그래서 요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너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곱하기 2r 곱하기 r 프라임 t. 반지름도 t에 관한 함수일 테니까. 근데 요게 이제 얘로 일정하다는 거예요. 4파이로 일정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r 곱하기 r 프라임 t가 항상 2분의 1입니다. rt 곱하기.
이거를 뭐 적분해서 반지름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적분하면 r제곱이 나오니까 그냥 r제곱 t는 1 에이? 제곱인데 이렇게 rt는 t인데 적분하면 루트 t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 우리가 이 RT 곱하기 R'T가 RT의 제곱을 미분하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양변을 적분하면 RT의 제곱이 T가 된다고. 물론 적분 상수 있을 수 있죠. 생각해보면 적분 상수를 안 썼네. 그치? 이렇게. 요 정도 굳이 쓴다면. 근데 여기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R이 10일 때 너를 이제 구하고 싶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 갈 필요 없고 그냥 이거 미분해봐. 이렇게 나오지? 4파이 3r제곱 곱하기 R'T가 된다. 근데 R이 10인 거니까 얘는 그냥 10인 거고 R'T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대입한다. 얼마 나오면 20분의 1 나와요. 이렇게 된다. 왜냐면 이 R 곱하기 R'T가 1이니까. 근데 R이 10인 거니까 요게 10인 거예요. 20이죠, 20. 그러면 이제 20분의 1. 요 상태니까. 맞나? 응, 이렇게. 응? 계산하시면 답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R을 가지고 직접 구한 게 아니라 이런 관계식을 가지고 구한다는 게 사실 되게 특이한 문제입니다. 얘도 되게 특이한 문제. 잠시 쉬었다가 우리 뒤에 3권에 나오는 속도와 거리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저녁을 먹으면서 저녁을 여기 이름 없는 파스타에서 먹었는데 거기서 무슨 리조또 뭐 이런 거 먹었어요. 근데 맛있게 잘 먹었는데 먹으면서 이따가 수업 끝나고 먹지 말아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업 도중에 이따 끝나고 피자 시켜 먹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심지어 저녁을 먹었는데 그래서 맞다 저녁 먹었지. 하지만 피자는 맛있겠죠. 그래서 왜? 자 보겠습니다. 13-1번 볼게요. 13-1번 보라고! 파트 3이라고! 파트 3. 속도, 거리와 적분 보시면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거의 다 했어요. 몇 문제 안 남았어. 우리 이거 내가 봤을 때 6문제에서 많게는 8문제만 하고 딱 마칠 겁니다. 자, 13-1번 보겠습니다. 한 10시에서 10시 5분. 아니. 왜? 금방 합니다. 자, 지상 20m 높이에서 처음 속도 30으로 위로 슉 던졌을 때의 속도를 알려줬죠. 이제는 우리가 아까는 위치를 주고 미분해서 속도를 구해서 문제를 풀어갔다면 지금은 거꾸로 속도를 주고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속도식이랑 높이식을 둘 다 구해줍시다. 속도는 문제에서 30-10t로 줬고요. 자, 높이식을 쓸 건데 높이는 얘를 적분하면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5 t제곱 더하기 30t에다가 적분 상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 높이가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플러스 20까지 이렇게. 그래서 위쪽이 양의 방향. 그럼 괄호 1번 5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그러면 여기다 그냥 5 대입하면 되죠? 5 대입하면 얼마나? 150 빼기 125 더하기 20이니까 45 나오죠. 45. 괄호 2번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 그럼 얘는 역시 얼마일 때냐면 속도가 0일 때
혹은 대칭 축에서 t가 3일 때 3 대입하시면 나오고, 마지막으로 3번 발사 후 5초 동안 밑줄 움직인 거리. 자, 5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구하기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 총이동 거리라는 거는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을 하는 건데, 우리는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는 건 원래는 구간을 나눠서, 부호가 이제 바뀌는 걸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서 정적분을 하지만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할 때 우리가 직접 그냥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그려서 푸는 게 제일 쉽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가 3, 여기가 5, 여기가 0. 자, 그러면 0일 때가 30이니까 이 부분 넓이 얼마 나오냐면 45 나오죠. 그죠? 이 부분 넓이는 얼마가 나올까? 2가 할 때 20이니까 20 나오는 거 맞아요? 총 이동 거리는 얼마다? 65가 된다. 적분을 하지 않고 그림을 그려서 삼각형의 넓이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은 풀이이다.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에 뭐 해볼까? 유제 13-1번 여러분 해볼게요. 13-1번. 쉬우니까 얼른 해봅시다. 유제 13-1번. 서정이는 만났던 남자친구들 중에서 키가 제일 큰 애가 몇이었어? 그래? 대충은 아는 거야. 그래? 그럼 키를 좀 따지니? 너보다 작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쪽에서 조금 상관있지 않을까? 키 작아도 키 큰 여자가 좋지. 아니? 남자분이 키가 작아도 키 큰 여자가 낫지. 보통 남자들은 키는 독립시행입니다. 독립시행. 키는 별로 개의치 않는 편, 남자들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 뭐 선호도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다? 예쁘면 장땡이죠. 이게 키가 크든 작든. 잘생겨서 장땡이. 그러니까. 근데 여자애들은 그런 건 있잖아요. 보통 그래도 여자들은 키 큰 쪽을 선호를 하거든, 남자를 볼 땐. 아 진짜? 약간 저런 애들이 있거든. 근데 남자 중에서는 얼굴이 평균이어도 키가 커야 돼. 이런 남자애들은 없거든. 내 여자친구는 꼭 키는 커야 돼. 얼굴은 괜찮아. 왜 이런 또라이는 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서 그쵸. 아니 뭐 키보다 뭐 비율이 중요하다든지. 시끄러워, 조용히 해. 자, 수업하겠습니다. 뭐라고 이 자식아? 자, 계열받네. 보겠습니다. 자, 높이가 다음과 같고 움직인 거리를 구하고 싶으니까 속도를 구할게요. 속도. 마이너스 10t 그 다음에 더하기 20이죠? 그러니까 그래프 다시 그려볼까? 슉. 2고 여기가 5고. 이거 졸라 똑같잖아. 완전히 똑같네 쟤랑. 왜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인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답은 똑같이 65가 됩니다. 됐죠? 왜? 답 65 나오지 않아? 똑같아요. 넘어갑니다. 13-2번 하기 싫게 생겼으니까 넘어갈까? 13-3번 가겠습니다. 응? 아니. 이건 하고 싶게 생겼어요. 자, 여러분은 그런 걸 판단할 깜냥이 안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내가 말하는 하고 싶다, 하기 싫다의 기준은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가 기준입니다. 수직선상을 움직이는 두 점이죠. 각각의 속도를 줬고, 점 B는 A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T가 0일 때 A와 동시에 출발을 한대. 0부터 4 사이에서 몇 회 만나는지, 그리고 언제 거리가 최대인지를 이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일단은 속도를 줬으니까 속도에서 나는 뭘 구할 수 있어? 속도에서 우리는 각각의 뭘 구할 수 있어요?
뭘 구할 수 있어? 각각의 위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적분 이렇게 여기다가 적분 상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C1 어이구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얘는 3t 제곱 4t 플러스 5. 역시 적분 t3승 2t 제곱 5t c2. 자, 이때 질문. C1과 C2의 관계는 어떻게 되게?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 0일 때 B는 A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한대요. 즉 0초일 때의 위치 기준에서는 B가 A보다 3만큼 더 크다는 얘기야. 즉 C2는 뭐다? C1 더하기 3이야 빼기 3이야? 플러스 3, 플러스 3. 왜냐면 B가 더 오른쪽에 있다고 해서 양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각각의 AB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둘이 몇 번을 만나는가, 그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언제 최대인가, 0부터 4 사이에서 둘이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 여부는 이 위치끼리 서로 같아질 때가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XA에서 XB를 빼줍니다. 식 써보시면 T3승 마이너스 6 T제곱 9T 빼기 3 이렇게 나오죠. 자, 요거 그래프 그리는 법 기억나나요? T에 T 빼기 3의 제곱이지. 여기가 마3. 자,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이제 어때? 몇 번 만나? 얘가 0일 때가 만나는 건데, 여기가 4고, 3이고, 1이고, 2고, 너가 마3이면, X축은, T축은 약 요 정도 딱 지나가거든? 그래서 만나는 점이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0이 된 순간이 세 번이라는 거야. 제가 0이 되는 게 세 번이라는 건 둘이 만나는 게 세 번이라는 소리지. 바로 1번은 그래서 3회가 됩니다. 3회. 그 다음에 AB 사이에 거리 동그라미 최대인 T를 구해달래. 거리라는 거는 뭘 보는 거냐면 너를 절대값을 씌우고 싶은 거야. 절대값을 씌우면 약간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내 생각에는 3이거나 아니면 0이거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0보다 클 때니까 0일 때는 아니고 3일 때가 최대가 되겠네요. 3일 때 절대값 씌우면 이거 3이잖아. 그지? 4일 때는 1이죠. 1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선생님 그린 그래프 요게 바로 누구냐면 절대값 너예요. 위치끼리 서로 빼고 절대값을 취한 게 뭐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다음에 13-3번 유제 같은 경우에는 A 값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인데 푸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푸는 방식이 비슷하고 마지막에 이제 Y는 A를 갖다 그으면서 이제 세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에 대한 이야기고 13-4번은 방금 한 거랑 비슷하고 13-3번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13-3번을 한번 선생님이 해볼게요. 유제 13-3번 보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내가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 적분하고 서로 뺀 다음에 썼지, 그지? 근데 이거를 서로 먼저 뺀 다음에 한 번만 적분하는 건 어때? 그게 훨씬 낫지, 그지?
그래서 속도를 먼저 서로 뺀 다음에 한 번만 적분을 하도록 할게요. 즉 무슨 소리냐면 서로 빼면 3t 제곱인데 적분하면 t3승. 그 다음에 빼면 마이너스 9t인데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9t 제곱. 그 다음에 빼면 플러스 6인데 적분하면 플러스 6t. 그리고 b가 a에서 양의 방향으로 a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b가 적분상수 c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는 0. 이항시키면 는 a. 자,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이게 지금 뭐냐면 두 점이 만나기 위한 어떤 조건이고 얘가 는 a가 될 때 만난다는 건데 그럼 요걸 이제 그릴 수가 있죠. 요거 미분해 보시면 t값 입장에서는 1일 때랑 2일 때 되나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1, 2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는 0이 어디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간격이 2분의 1이잖아. 2분의 3이고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2분의 1이고 0은 요 밑에 있습니다. 자, 요런 범위예요. 세 번 만나려면 이 사이로 지나가야 됩니다. 단순하게 서로 세 실근을 갖는 게 아니야. 항상 서로 다른 세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 t라는 건 0보다 클 때만 정의가 되니까. 속도 가속도 단원 특유의 어떤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정의역 t가 항상 양수이다. 마치 지수함수 2의 x승을 너네가 t라고 치환을 했듯이 실근의 존재성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양의 실근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범위상 상관은 없다. 여기서는 그냥 사이로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그럼 2에서의 함수값과 1에서의 함수값 사이로 지나가면 됩니다. 자, 1에서의 함수값이 얼마냐면 1 넣으면 얼마 나오니? 7 빼기 2분의 9니까 2분의 5 나오나? 2일 때는 극대극소의 차이 공식 써보면 2분의 1이니까 4, 2분 a, t의 2분의 1인가? 2 나오네. 이렇게 되겠다. 그죠? 맞아? 맞지? 그래서 a는 너보다 크고 너보다 작다. 이렇게. 짠. 요런 문제입니다. 소영이 그렇게 나왔어? 그래.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연습 문제 조금만 풀고 마칠게요. 왜? 왜 이렇게 나라 이런 표정이야? 아직 10분이 남았는데. 왜? 한 4문제? 그래, 3문제 풀겠습니다. 원래 애초에 4문제 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 자, 넘어가겠습니다. 쉬운 거 할게요. 우리 13-2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 13-2번. 2차 함수, 아니 4차 함수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속도가 감소해서 증가하기 시작할 때까지, 즉 속도의 증가 감소를 보고 싶고, 속도의 증가 감소는 내가 아까 뭘로 판단한다고 그랬냐면 뭘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속도의 증가 감소는 누구의 부호? 속도의 부호가 아니라 가속도의 부호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더 미분해서 부호 관찰하셔야 됩니다. 아까 다 알려줬던 표현이야. 위치의 증가 감소가 뭐다? 속도의 부호. 속도의 증가 감소는 가속도의 부호. 증가 감소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그 함수의 도함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다음 주 시험이에요? 그러면 뭐가? 왜? 다음 주 그냥 이거 하던 거 시험. 이번 시험, 이번 숙제 보면. 다음 주는 삼각함수 활용부터 수요일까지죠. 누적 테스트는. 복습 테스트, 누적 테스트도 공부 좀 해오세요. 시험 범위 알려주잖아. 응? 솔직히 대수 공부 안 하고 왔지, 성경. 뻥치시네. 그래? 그래? 나도 그거 딱 지금 여기 있는데. 그지? 정석 들고만 왔지, 솔직히. 아 근데 눈으로만 한번 봤지. 쓱.
책을 보고 개념을 보지 말고 너네가 그 복습 테스트 공부해올 때 센 있잖아, 센. 센에서 그냥 대표 유형 한 개씩만 딱딱딱 풀어. 그 단원에서. 너무 시간이 어려 보여. 그렇게까지 많이 안 걸려. 아, 그거를 하면 이제 점수가 나오겠지. 근데 그걸 안 나오면 뭐 점수 안 나오겠지. 뭐가? 센 비슷한 거 있을 거 아니야. 뭐라도 있겠지. 왜? 다 풀어서 버렸어. 그래서 사실 그런 거는 유형서는 책에다 풀지 말고 노트에다 풀고 책은 다음에 또 풀면 되니까. 어이구.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4차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얘가 t에서 0에서 중근 같고 2에서 중근 같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슉. 슉. 요게 이제 vt. 여기가 0, 여기가 2, 여기가 1이죠. 한 번 더 미분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0부터 1까지 증가, 1부터 2까지 감소, 다시 증가 이런 상황이지. 근데 감소하기 시작해서 다시 증가할 때까지를 보겠다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보고 싶은데 그때 움직이는 거리라는 거는 속도 그래프와 t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얘는 정확하게 이거의 절반이 되겠지, 그지? 이 전체의 절반. 근데 이 전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공식을 알려드렸어요. 이게 뭐였지? 분모가? 그렇죠. 5,6입니다. 얘가 5,6이에요. 최고차항이 어차피 1이니까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것의 절반인 이만큼. 그래서 답은 60분의 1이 나오면 정확한 답이 나온 거예요. 2의 분속 해보면 아니. 아, 죄송. 그러네요. 여기가 1인 줄. 그러네요. 맞아요. 이렇게 나오면 돼요. 넘어갑니다. 두 문제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자. 13-3번 너무 쉬워 보이고, 너무 쉬운 거, 뭐라고? 뭐 한다고? 뭐래? 쟤 뭐라고 했어? 뭐지? 계열밖에 나만 못 들었네. 나중에 그 영상 녹화한 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아. 너 어떻게 알았지? 0부터 3 사이에서는 t3승 마이너스 9t. 근데 요거는 이제 속도죠, 속도. 3부터는 가속도가 다음과 같대. 참고로 속도가 불연속인 문제가 있게 없게? 속도가 불연속인 게 있을까 없을까? 물리적으로 속도가 불연속일 수 있을까? 물리적으로? 이거 다 약간 물리적인 문제인데? 속도가 불연속이라는 건 무슨 소리일까? 가속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소리인데, 그럼 이제 빛의 속도를 넘어가면서 이제 우주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아무튼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무조건 속도는 연속이다. 속도 연속입니다. 위치가 연속이듯이. 그죠? 위치가 불연속이면 뭐다? 순간 이동이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해서 그냥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3까지는 t3승 마이너스 9t인데 요게 이제 속도라는 거죠. 3부터는 얘를 적분을 해서 얼마야? 2 아니지? 3 t제곱 빼기 3t인데 적분상수는 위아래다 3 넣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3을 넣어보시면 0 나오죠? 3 들어가면 얼마나? 27 빼기 9니까 빼기 18 하면 되나? 그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0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래. 그럼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근이 0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3에 있지.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은 필요는 없다. 이런 상태인 거고. 근데 원래는 이거예요. 이걸 뭐 일단은 이제 그려는 놓을게.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3으로 약분을 해보면 근이 3이랑 마이너스 2 나오니? 맞나?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 그럼 뭐 이렇게 뭐 가겠지 뭐 모르겠어. 가속도는 불연속일 수 있다 없다. 가속도는 불연속일 수 있다. 가속도인 건 가능하다. 자, 근데 어쨌거나 그럼 이제 어디까지야? 3부터? 0부터 4까지. 4까지. 요거 넓이 구하고 요거 넓이 구해서 더하라는 소리인데 자, 요거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적분하지 않고 넓이 공식을 쓴다면 얘랑 같은 거 보이지? 2분의. 근데 그것의 다시 절반인 거죠? 그래서 3의 4승 곱하기 다시 절반. 그래서 4분의 81. 이거 4분의 81입니다. 요 길이 같을 때 넓이 공식 두 개 합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죠? 요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적분해야 된다. 아, 적분 안 해도 되긴 하다. 적분 안 해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보조선. 해갖고, 요거에서 요거 빼면, 이것도 이제 아주 좋은 풀인데, 이제, 너네가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얼마 나와요? 아니죠. 6분의 3이라서 2분의 1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 4일 때 함수값 넣어보면, 얼마 나오니? 6? 18 나오네? 아니야? 맞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너무 궁금하지? 이거 알려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 응? 아, 맞다고?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냐는 거야. 정말 엎드려 절받기가 따로 없네요. 자. 얘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생겼거든? 자, 4를 대입한다는 건 얘는 사실 원래 이렇게 생겼어. t 빼기 3, t 더하기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거든? 4를 대입한다는 거는 4 빼기 3이 요 길이에요. 그죠? 4 빼기 마이너스 2가 요 길입니다. 1 곱하기 8, 6, 그죠? 1 곱하기 6. 근데 앞에 뭐가 있다? 항상 최고차항이 있다. 그래서 18 나온다고. 그러니까 요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제 요걸 거리 곱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여러분이 이해했나 하나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했나 하나만 시켜볼게요. 잘 봐.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3, 4, 10 3차 함수 최고차항 개수가 2짜리인 자, 근데 8에서의 함수값을 구해라. 이거 내가 어떻게 했어? 그 점에서 실근까지를 곱했어. 왜? 얘네가 너의 인수니까. 그럼 얘는 여기서 이거 곱하기 요거에다가 요거까지 그럼 얼마나? 5, 4, 2, 2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함수값 F8을 물어본다면 80은 아니고 마이너스 80 이거를 거리 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거 모아가지고 수업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가볍게만. 응? 나중에 요거만 따로 수업할 거라고. 너무 재밌겠죠? 배고파? 가서 10분 쉬는 시간 줄 테니까 10분 있다가 와서 시험 보시면 됩니다. 가서 빨리 가서 불닭 먹고 오세요. 너는 시험 봤죠? 잠깐만.